15년 차 메이저리그 스카우터이자 ESPN 특집 해설 패널로도 활동해온 미국인 제퍼슨 스트는 4월 어느 화창하지만 매서운 바람이 불던 양키 스타디움 프레스박스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프리게임 리포트를 마치며 마이크를 통해 아시아 리그에서 빵빵한 통계만 만든 선수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말에 비웃음을 섞어 던졌다. 그는 한국에서 막 건너온 신인 외야수 이정우를 두고 스프링 캠프에서 본 느낌으로는 평균적인 타격 메커니즘, 빠르지만 MLB급 변화구에는 아직 순응하지 못하는 배트 스피드, 작고 마른 체격이 전부라고 정의 내리며 자신의 15회 경력이 쌓아 올린 확신으로 이 신인이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단언했다. 동료 해설자들이 그래도 시범 경기에서 컨택률이 80%를 넘었고 출루 능력도 눈에 띄었다면서 조심스레 반론을 꺼내자 그는 스카우트북을 툭툭 두드리며 표본이 적을수록 숫자는 거짓말을 한다고 했잖아. 게다가 AAA도 아닌 KBO 투수들을 상대해 쌓은 타격 감각이 메이저리그 파이어볼러들의 98마일, 포심과 90마일 슬라이더를 견딜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을 잘랐다. 방송 제작 트럭의 사운드 엔지니어는 그 순간 스트의 목소리 톤이 한껏 올라가는 것을 감지하고 페이더 볼륨을 살짝 낮췄지만 이미 자신감으로 혀가 풀린 베테랑 스카우터의 말은 전파를 타고 수백만 시청자의 거실로 스포츠바이 텔레비전으로 스마트폰 앱 알림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때 양키 스타디움 1루 더가웃 앞에서는 화창한 햇살 뒤로 6의 싸늘한 공기를 헤치며 스트레칭을 마친 이정우가 조용히 헬멧을 눌러 쓰고 있었는데 그의 헤드폰에서는 전날 밤 가족과 통화하며 들었던 한국 가요가 흐르고 있었고 낯선 무대에 대한 긴장 대신 오늘도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는 스스로의 주문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동시에 프레스박스에서는 스트가 이정우의 훈련 영상을 다시 돌려보이며 스텝이 약간 길고 힙턴이 늦다. 내 경험상 이런 유형은 인사이드 핸드 진입이 빠른 투수에게 헛스윙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를 들은 현지 데이터 분석 담당 존 파렐은 3월 트래킹 결과 이정우의 인존 인-i 공에 대한 스윙 궤적 오차가 리그 평균보다 12% 낮다며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스트는 모니터를 곁눈질하다가 그건 시범 경기 샘플이잖아. 정규 시즌 압박감과 관중 소음은 전혀 다른 변수야라고 단칼에 잘라내고는 카메라 리허설 중이던 현장 PD에게 손짓해 내가 첫 타석 분석을 맡을 테니 자막에 평균 이하 컨택 예상이라고 크게 넣어줘라고 주문했다. PD는 난감한 표정으로 라이선스 규정상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은 곤란하다고 답했지만 스트는 내 이름 걸고 책임진다며 밀어붙였고 결국 자막에는 완화된 문구인 컨택 파워 검증 필요가 삽입되었다. 그 사이 그라운드에서는 첫 이닝이 시작되고 있었다. 상대 선발 마커스 스트로먼이 예열 투구를 마치자 3번 타순에 배치된 이정우의 이름이 전광판에 한글 병기와 함께 뜨고 경기장 DJ는 신인, 그러나 주목할 선수라는 멘트를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세 가지로 교차 소개했다. 관중석 곳곳, 특히 3루 측엔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서 나눠준 태극기가 드문드문 흔들렸고 일부 팬들은 LETTHKIDCOK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스트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며 잡아 타석에 서자마자 어깨가 굳었어. 배트 헤드 각도가 높다니까라고 다시 한번 공언했고 이 장면이 전국 생중계 화면의 PIP 화면 속 화면로 삽입돼 스트의 표정까지 그대로 송출되었다. 스트로먼은 첫 공으로 89마일 싱커를 선택했는데 홈플레이트 앞에서 가라앉는 궤적이 이정우의 무릎 근처를 파고들었다. 스트는 완벽해. 저런 공은 못 친다라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다음 순간 이정우의 배트가 짧고 빠르게 휘둘리며 공과 만났다. 금속선과 목재의 중간쯤 되는 묵직한 임팩트 음이 스타디움 스피커를 타고 울렸고 하늘로 솟아오른 회색빛 캡슐은 센터 오른쪽 담장을 향해 궤적을 그렸다. 중견수는 두어 걸음 뛰다 멈춰섰고 우익수 에런 저지는 글러브를 쥔 채 펜스 쪽으로 달려갔지만 타구는 그들을 훌쩍 지나 관중석 상단 맨 끝줄에 꽂혔다. 관중석에서 늦은 파도가 일듯 환호가 번지자 프레스박스 안 스트의 모니터에는 구속 89.3 mph, 발사각 28,
비거리 423FT라는 스태트랙 수치가 떠올랐고 동시에 제작 트럭에서 현장 마이크 볼륨 올려 라는 지시가 들렸다. 카메라는 본능적으로 스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는데 마른 침을 삼키는 모습이 HD로 생중계됐다. 그는 기계적으로 well that was unexpected 라고 말하며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는 어색하게 떨렸다. 그의 옆자리 데이터 분석가 파렐은 머금던 커피를 삼키며 평균 이하 컨택이요? 첫 스윙 0점 조정으로 423피트네요 라고 귓속말했다. 스트는 인이어 이어피스 볼륨을 최대한 낮추며 이번엔 한 번 얻어맞은 거고 다음 타석부턴 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라고 중얼거렸으나 이미 SNS 타임라인에는 해시태그 평균 이하 컨택? 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 3위에 올랐다. 홈런 세리머니를 마친 이정우가 더그아웃에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는 동안 스트는 자료 바인더를 넘기며 이정우의 고교 시절부터 KBO 통산, 성적, WRC 이전 국제대회 영상 클립까지 재확인했지만 머릿속엔 조금 전 담장을 넘긴 타구의 잔상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뒤 화면에 잡힌 이정우의 얼굴은 땀과 서리가 엉켜 있었지만 넓은 미소 대신 은은한 표정으로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다. 그 순간 스트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10여 년 전 보스턴 레드삭스가 신인 무키 배츠를 데뷔시켰을 때 많은 베테랑 스카우터들이 체격 파워 문제를 지적했지만 결국 틀렸던 기억이 스쳤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업 브레이크로 전환되기 전 카메라가 스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비추자 SNS엔 해시태그 스트 표정 캡처가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자신의 믿음이 생방송으로 뒤집히는 광경, 세계 최고의 야구 무대에서 고작 한 번의 스윙으로 기득권적 확신이 깨지는 순간 스트는 미처 의식하지 못한 새 역사의 조용한 서막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그날 양키 스타디움에 도착했을 때 나는 두 번 눈을 비볐다. 새벽 4시 반 뉴저지 도로를 달려 브롱크스로 넘어올 때부터 차창 밖엔 봄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다. 보도 위에는 전날 밤 내린 비가 얼어붙어 검푸른 얼음 조각처럼 깨져 있었고 스테디움 외벽의 커다란 아치형 창문은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경기장 안쪽으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뿜었다. 양키 스타디움은 원래 웅장하고 위압적인 곳이지만 그 아침만큼은 마치 거대한 회색 성체처럼 느껴졌다. 15년 동안 스카우트로 일하면서 나는 봄철 추위가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움츠러들게 만드는지 숱하게 보아왔다. 기온 섭씨 6도,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고 풍속은 시속 20km를 훌쩍 넘겼다. 게다가 가늘고 날카로운 이슬비가 예고 없이 흩뿌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했고 내 몸을 덮은 코트와 프로그램북 사이를 파고들어 손끝을 저리게 만들었다. 스타디움 직원들은 평소보다 한 겹 더 두꺼운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외야석 가장 윗줄에 자리한 몇몇 열성팬은 담요를 몸에 둘둘 감은 채 조용히 입김을 뿜고 있었다. 이런 날씨에 데뷔를 치르는 선수는 대개 잔뜩 긴장에 굳은 어깨를 숨기지 못하곤 한다. 하지만 프레스박스에서 삼각대 위로 쌍안경을 고정한 채 이정우를 내려다본 순간 나는 내 눈길이 스카우터의 직업적 호기심에서 인간적 경탄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웜업 재킷 지퍼를 절반쯤만 올려 턱선을 드러낸 채 배팅 케이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엔 주저함도 방어적 위축도 없었다. 마치 날씨 따위는 한낱 배경 소품에 불과하다는 듯 그는 동료 선수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배트 그립을 재차 확인했다. 두툼한 파워 히터들이 흔히 사용하는 굵은 손목 밴드나 과장된 예열 루틴도 없었다. 대신 그는 배트를 어깨 위로 살짝 들어 올린 뒤 손목을 느슨하게 풀어주어 체중이 한없이 가벼운 스프링처럼 방망이 끝으로 모였다가 다시 발끝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저 선수 지금 춥다고 느끼기는 할까? 제작진 채널로 연결된 이어피스를 통해 나는 중얼거렸다. 답 대신 엔지니어의 숨죽인 웃음소리만이 들렸다. 야구에서 마음가짐이라는 단어는 진부하기 쉬운 미사역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그날 이정우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마음가짐이 실제 스윙 궤도와 타구 각도를 바꾼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표본을 바라보고 있다고 확신했다.
외야 담장 광고판 위로 서서히 떠오르는 회색빛 햇살이 그를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추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시선은 투수의 가상 레그킥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배팅 케이지에서 던져지는 80마일짜리 연습구에도 그는 결코 가볍게 툭 치는 법이 없었다. 대신 매 타구를 강속구이자 결정구처럼 받아들였다. 공이 그물에 부딪히는 팡 하는 타음은 스타디움의 빈 좌석들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울림통 속에서 유난히 쨍하게 퍼져나갔다. 나는 기록용 노트에 필러스, 포이즈드, 이카너미 어브 모션이라는 세 단어를 적어 넣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터가 유망주에게 가장 기대하는 덕목 세 가지를 한데 모아 놓은 줄줄이 문장 같았지만 그에게선 따로 떼어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 투수 불펜 쪽에서 마커스 스트로먼이 몸을 풀며 고개를 들어 케이지 쪽을 힐끗 바라본 순간도 목격했다. 스트로먼은 소위 말하는 쇼맨 스타일의 투수로 자신감 넘치는 표정, 관리와 상대 타자를 흔드는 제스처로 유명하다. 그런데 뭔가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스트로먼은 캐치볼을 마친 뒤 심호흡하며 허리를 숙여 장갑끈을 조정했는데 눈을 들어 다시 이정호를 바라볼 땐 한껏 과장된 미소 대신 묘하게 경계하는 듯한 주름이 입가에서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프레스박스를 휘도는 강풍이 마이크 스탠드를 흔들어대자 내 앞에 놓인 믹서기의 레벨 미터가 초록, 노랑, 빨강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헤드셋을 고쳤으며 중계 준비를 돕는 PD에게 다시 속삭였다. 곧 보게 될 거야? 저 선수에게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없다는 걸? PD가 말끝을 잡아 타이밍 체크를 요청했다. 나는 손목시계를 보아가며 작은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마쳤고 첫 타석을 알리는 경기 안내 방송이 좌석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야구 팬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웰컴 투 양키 스테이디엄 이라는 문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나는 이정우가 헬멧을 깊숙이 눌러쓰고 배트 끝으로 홈플레이트를 가볍게 건드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 동작 하나 그리고 짧은 숨 고르기까지 포함해 채 5초도 걸리지 않았다. 일부 초보 메이저리거들이 홈런을 꿈꾸며 의뢰 보여주는 과장된 루틴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사로잡았다. 그가 타석에 들어선 정확한 순간 스타디움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는 평소보다 볼륨을 줄였다. 그 결과 관중석에서 흘러나오던 웅성거림과 팝콘 바삭거리는 소리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다. 어깨 너머로 줄선 팬들이 손에 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는 여전히 춥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그 춥고 긴장된 공기는 이정우 옆을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이었다. 그는 배트를 가슴 위에서 한 번 돌리더니 왼발 끝으로 소박하게 잔디 흙 경계선을 확인하고 곧바로 스탠스에 들어갔다. 해설석의 동료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선수 데뷔 경기 맞아? 나는 마이크를 살짝 들어 올리며 낮은 톤으로 답했다. 맞아요? 근데 저 표정을 봐요? 마치 매일 이곳에서 경기에 온 사람 같잖아요? 단 한 장면으로도 선수의 기량과 정신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위험한 일반화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짧은 순간이 내 15회 스카우트 경력에서 극히 드물게 찾아오는 실수 없는 첫인상이라는 것이었다. 경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이미 노트에 별 모양을 그려 넣으며 특어 등급이라는 글자를 적고 있었다.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집념, 기량, 멘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립해서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하나로 엮여야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는다. 그 복잡한 방정식을 이정우는 첫 타석 진입 전에 30초 만에 증명해 보였다. 이건 예감이 아니라 곧 시청자 수백만 명 앞에서 열릴 검증 시험의 서막이었다. 경기 첫 이닝 이정우 앞에 서 있는 투수는 오른손 사이드암과 포심, 패스트볼을 자유자재로 조합하는 마커스 스트로먼이었다. 그는 89.3마일의 싱킹 패스트볼을 던져 타자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고 타석 앞 43피트쯤에서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궤적을 만들어내기로 유명하다. 이날도 예외 없이 스트로먼의 장점은 타석 위에 보이지 않는 덫을 깔아놓는 것이었다. 그는 와인드업을 짧게 끄는 뒤 마지막 순간 팔을 옆으로 낮게 뻗으며 공을 릴리스했다. 공이 집게손가락을 빠져나오는 순간
회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덕분에 홈플레이트에 다다를 즈음 공은 스트라이크 존 아래쪽 모서리를 파고들며 4인치 가까이 가라앉았다. 평범한 루키가 이런 공을 만나면 대체로 비응시 구역에 방망이를 내밀거나 헛스윙을 하거나 배트를 잡아 당기다 발목에 공궤적을 뒤얹어 놓고 만다. 하지만 이정우는 그 순간 자신에게 투구 시간이 남아있음을 직관적으로 읽어냈다. 그는 앞꿈치로 미세하게 지면을 파면서 상체를 더 깊숙이 가라앉혔고 시선은 공의 앞쪽 축에 정확히 고정되어 있었다. 스트로먼의 싱커가 스트라이크 존 아래로 떨어지려는 찰나 그 공을 덮친 것은 이정우의 조용하지만 폭발적인 레벨 스윙이었다. 방망이가 공이 중심과 거의 평행하게 맞아 들어간 탓에 임팩트 소리는 통상적인 나무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금속 음향 같은 팅팅ing에 가까웠다. 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배트를 놓고 타구만 쫓아가는 이정우의 고개 회전을 따라 자연히 시선을 옮겼다. 경기장 조망이 탁 트인 프레스박스조차 타구가 사라지는 속도를 쫓아가지 못했다. 공은 센터 라이트 필드로 향하는 순간 이미 30피트 이상 떠 있었다. 외야수 에런 저지는 220cm의 장신답게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글러브를 번쩍 들었지만 타구는 페어폴 라이트 상단 전광판 광고판을 스치고 관중석에 떨어졌다. 정적.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정적이 4만 명 관중 사이에 웅크렸다. 마치 거대한 손이 경기장 천장을 덮어 모든 소리를 빨아들인 듯했다. 경기장 확성기에서 울리던 백파이프 음향, 객석을 이동하며 판매원들이 흔들던 음료 버킷 소리, 심지어 쌍안경을 들고 있던 내 가슴에서 뛰던 심장 박동도 잠시 멈춘 듯했다. 그런데 그 정적이 깨진 것은 환호성이 아니라 누군가 객석 한가운데서 흘린 놀란 숨의 헉 소리였다. 그 단음 한 방울이 떨어지자마자 양키 스타디움의 공기는 도미노처럼 요동쳤다. 환호와 탄식, 휘파람과 박수, 그리고 카메라 셔터의 전자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는 자동 반사적으로 방송용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다 대며 외쳤다. 여러분, 메이저리그 사상 첫 타석 홈런. 믿기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정우가 스트로먼을 뚫어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동료 해설자는 내 말을 끊지 못한 채 와우라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첫 타석 홈런은 통계적으로도 드문 기적이다. 메이저리그 역사 속에서 수백 명의 신인이 홈플레이트를 밟아봤지만 처음 마주하는 빅리그 투수의 공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로 날려보낸 사례는 손에 꼽힌다. 그런데 이정우는 초구 홈런이라는 극적인 연출로 그 난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스트로먼이 첫 공에 승부를 거는 투수라는 사실을 프로 스카우터들은 알고 있었지만 데이터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타석에서 그 공을 받아쳐 담장을 넘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정우의 표정이었다. 그는 헬멧챙 아래로 미소를 짓지도 과하게 화끈한 세리머니를 펼치지도 않았다. 홈플레이트를 밟기 직전 잠시 스텝을 늦추고 양손으로 모자를 정돈하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그 순간 관중석 전광판에는 슬로모션 리플레이가 재생됐는데 그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전혀 들떠 있지 않았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담담함이었다. 나는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며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써내려갔다. 여기 신인 선수 한 명이 온다. 그는 거칠 것 없는 재능과 흔들림 없는 멘털을 동시에 지녔다. 우리는 자주 겸손한 스타라는 표현을 쓰지만 진정한 겸손은 큰 무대에서 자신을 낮추는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확고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정우는 바로 그런 종류의 선수였다. 첫 성공을 만끽하지 않는 대신 첫 실패에도 침착할 수 있는 자. 장기적으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경기 후반부 이정우는 총 9차례 타석에 섰다. 스트로먼에게서 홈런을 뽑아낸 뒤에도 그는 매 타석 조금씩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상대 투수가 약간이라도 변화구 비율을 높이면 이정우는 타격 스탠스를 1인치가량 홈플레이트 쪽으로 다가가 체감 스트라이크 존을 좁혔다. 빠른 볼이 들어올 때는 배트를 뒤로 한 번 추가로 여며
타이밍을 30m초 가량 늦췄다. 그 작은 조정은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티도 나지 않을 정도지만 투수가 체감하는 압박은 대단했다. 8번째 타석에서 그는 역습성 땅볼을 쳐내고도 전력 질주로 1루를 밟아 내야 안타를 만들었고 이어진 동료 타자의 2루타 때 홈까지 내달려 득점했다. 기록지에는 단지 아자 한 칸이 찍혔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경기 이해도와 헌신은 박수보다 값졌다. 경기 종료 직후 MLB.com 데일리 리포트는 그를 터데이즈 스타로 선정했지만 나는 원고를 쓰며 솔직히 그 칭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양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일은 오늘의 스타라는 일시적 수사가 아니라 앞으로 리그 판도를 재정의할 수도 있는 잠재적 변화의 서막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야구라는 긴 경기의 생태계에서 가끔 나타나는 변곡점, 즉 팬덤과 미디어, 심지어 상대 선수들의 시야를 한순간에 돌려세우는 사건이 있었다. 2001년 이치로가 그랬고 2012년 마이크 트라웃이 그랬다. 그리고 2025년 우리는 또 하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지 모른다. 바로 이정우? 나는 프레스 루트를 통해 라커룸으로 이동하며 문틀 위에 매달려 있는 경기 일정표를 힐끗 바라봤다. 다음 날도 스트로먼이 등판하는 더블헤더 경기였고 그 이후엔 대만 출신 릭장이 등장할 예정이었다. 즉 연이은 강속구 투수와 마주칠 시험대가 대기 중이라는 뜻이다. 기자들은 이미 예상 기사를 쓰기 시작했지만 나는 노트북을 닫고 한 가지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다.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